재린유치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자와 밀가루로 오늘은 저녁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기 2반 머니트리에서 짠테크를 맡고 있는 김혜란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는 일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하고 있고요. 8살 아들,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친정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시댁도 차로 한 20분 안쪽 거리에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의 핏빛 목표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산의 크기에 맞는 그릇도 충분히 키우고 또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초에 그 전에 이제 집을 구입하면서 생겼던 모든 대출과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목표가 다 없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돈을 아껴야겠다, 열심히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그 시기에 우연히 수진 언니 책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카페 들어오고 제휴를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 생에 나는 부자로 살 수 없다라고 이제 스스로 단정 짓고 있었는데 언니 덕분에 아니구나, 평범한 나 같은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제 목표가 생기고 그러면서 짠테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약속이니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계획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좀 속상하고 힘도 빠지고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막 더 써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미리 세워놓으면 좀 큰 지출이 있거나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이런 소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짠테크를 했구나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서 예산을 신중히 짜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비를 제가 좀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해요. 다른 곳에서 아낄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냉장고 정리, 재료 파악 이런 거 좀 꼼꼼히 해서 굳이 장 보지 않아도 하루 이틀 정도는 항상 해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냉장고에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식이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거는 잘 구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이제 가족들이 많이 원하면 각자 용돈으로 사 먹을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하려고 하는데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친정집에서 준 감자가 보여가지고 오늘 저녁은 이 감자하고 밀가루로 육수 내서 감자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4인 가족의 한 달 식비는 제가 2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예산 잡고 지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식비 중에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은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식비를 포함한 외식 배달은 한 달에 3만 원 잡아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올해 식비를 한번 이제 찾아봤더니 평균 한 12, 3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마트는. 그다음에 외식 배달은 안 쓴 달도 많고 거의 3만 원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이제 수입 지출을 들여다보고 정산을 해보니 막상 생활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고정비는 최소화하고 제가 노력해서 아낄 수 있는 식비랑 꾸민비를 좀 적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네. 통신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당연히 저도 최신 폰 5G 높은 요금제 쓰다가 제휴하면서 이제 제일 낮은 요금제로 바꾸고 이번 달부터 알뜰폰으로 바꿔서 처음에 제휴 전에 한 89,000원, 9만원 했던 게 지금은 4,6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구독했던 거는 이제 쿠팡, 네, 랑 그다음에 넷플릭스랑 코스트코 회원권도 사서 엄청 사재기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 전부 해지해서 고정비 최소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비도 그 전에 뭐 당연히 대량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구매를 통해서 엄청 대량으로 냉장고에 쌓아놓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을 데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지역화폐 사용해서 그때 필요한 식재료만 사용하고 있고 냉장고는 거의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먹을 게 신선한 재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식비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류라든지 이제 꾸민비 이런 것도 예전에는 뭐 인터넷 쇼핑해서 예쁜데 하면 사고 이제 가까운 친구나 동생이랑 쇼핑도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가면 사고 싶으니까 잘 안 나가요. 네, 잘 안 나가고 인터넷도 굳이 쇼핑할 만한 곳은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1, 2월 겨울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제 제휴 3기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짠테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주말에 한 번씩 시댁에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오니까 이틀 저녁은 어른들끼리만 집에 있어서 굳이 보일러를 틀지 않고 옷 껴입고 전기장판도 틀고 이렇게 지냈었어요. 이제 그날도 저희 팀 줌 미팅이 있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이제 팀원들과 열심히 막 월말정산하고 공부하고 줌 미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나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저한테. 그래서 팀원들이 언니 보일러 좀 틀어주라고 지금 몇 도인지 아냐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틀어주지 않고 옷을 입으라고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퇴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퇴근길이 아니라 다시 출근하는 기분. 워킹맘들이라면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보고 있는 아이들과 남편이 이렇게 있으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또 저희들한테는 아이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진짜 퇴근, 이제 진짜 휴식 시간이 찾아오거든요. 이제 그렇긴 한데 특히 뭐 워킹맘이라서 짠테크를 하기 더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바빠서 피곤하고 돈 쓸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해요. 욕심을 좀 버리고. 저는 슈퍼맨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녁에 메뉴는 좀 간단한 걸로,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청소는 주말에 몰아서 같이 남편과 하고요. 또 매일매일 빨래는 남편 담당이에요. 이제 방에서 어지르는 장난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아직 짠테크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좀 즐거워요. 오히려 꼭 필요할 때 쓰는 지출에 스트레스가 줄어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모두 수진 언니와 제휴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힘든 건 이제 여행 가고 싶을 텐데요. 여행을 이제 그래도 안 갈 순 없으니까 제린이답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일 외출해서 기분 전환하고 이제 가족끼리 뭔가 휴가를 갈 때는 저렴한 국립시설 이용해서 가려고 하고 있답니다. 평일 아침에는 친정 부모님이 등교를 도와주세요. 이제 등교를 도와주시고 학교랑 하원은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퇴근이 늦은 편이 아니라서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맡아서 보고 있고, 그래도 이제 아침에 돌봐주시는 친정 부모님에게는 매달 일정 비용을 고정비로 책정해서 미리 빼놓고 드리고 있습니다. 마트나 병원
보면 약국 이런 데를 가면 엄청 유혹을 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 갈 때는 미리 너네가 갖고 싶은 게 정말 많이 있겠지만 살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딱 하나만 이제 금액까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살 수 있다라든지 미리 약속을 하고 갔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거를 습관화해서 아이들도 부모와 한 약속이니 지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둘째는 아직 6살이라서 한 번씩 이제 막 장난감 같은 걸 사달라고 조를 때가 있어요. 집에 와서도 이제 그러면 갑작스럽게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사주지는 않아요.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그 물건을 찾아서 일단은 장바구니에 담아뒀습니다. 아이가 잠깐 갖고 싶었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혼자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삭제를 하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계속 얘기하고 갖고 싶다고 얘기하는 물건은 이제 그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사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직 어려서 따로 용돈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한 번씩 용돈을 주시니까 자꾸 돈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 돈을 자꾸 다 쓰고 싶어 해서 이제 제가 통장에 돈을 이제 넣어놓자 이렇게 해서 실제 돈은 제가 가져가고 아이들한테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이제 예전에 아이들 이름으로 만들었던 통장인데 쓰지 않고 없앴던 계좌 그 통장을 활용해서 이제 제가 거기에 수기로 이게 10만 원이 있다면 이렇게 10만 원 써줘요. 10만 원 써준 다음에 이제 매달 말에 제가 이자를 줍니다. 12%라는 어마어마한 고금리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10만 원을 넣어놓으면 월 말에 1,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 쓰고 싶어 해요. 이거 다 사면 안 되냐, 그냥 써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화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진짜 가를 것이냐, 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대화는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이제 항상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첫째 아이는 자기도 돈에 관련된 책을 보고 싶다고 스스로 얘기해서 많이 읽는 편이에요. 요새는 학습 만화에서 경제라든지 금융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요즘 그런 책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남편과 아이들이 어려도 제가 하는 짠테크라든지 공부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둘째는 지금 집 옆에 있는 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별도의 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둘 다 교육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올해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교내 방과 후만 이제 3과목 하고 있어요. 너무 일찍 끝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운동이랑 예체능 쪽으로 해서 신청해서 한 달에 고정적인 교육비는 8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제 그 외에도 한 번씩 교육 관련 비용이 들어갈 때가 있어서 변동비를 3만 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학기 초 말고는 그렇게 돈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교육에 관해서는 좀 아이와 충분히 얘기해보고 진짜 필요한지 도움이 될지 이런 걸 고민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저를 돌아봤을 때 제일 후회가 되는 게 그 많은 장난감과 그 막 전집으로 샀던 책들, 이게 과연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안 사주면 우리 아이가 똑똑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뺏는 것 같고, 또 인터넷 보면 전부 다 손에 하나씩 들려주고 있으니까 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많은 소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우리 애를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그냥 엄마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비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방문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싼 예체능 교육 같은 경우도 저는 비슷한 입장인데요. 교육 관련 시장도 엄청 큰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마케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레터 구독자분들은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잘 잡으셔서
우리 아이가 진짜 더 필요하고 더 적절한 시기에 훨씬 더 현명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놓고 후회하지는 않을지, 이 소비가 정말 꼭 필요한지, 그래도 안 참아지면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아요. 담아놓고 째려봅니다. 네. 며칠 째려보면 거의 얘는 안 사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저희 팀원들이 자꾸 저한테 우리 팀 짠테크 여왕님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뭔가 감정 소비를 하고 싶다가 그 말이 딱 생각나면 아니지, 나 짠테크 여왕인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정 소비 욕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휴 전에 가계부를 안 썼어요. 그래서 그전 것과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월급 명세서가 있으니 그것과 이제 제 통장 내역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저축했던 금액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해가지고 저도 이 인터뷰를 위해서 이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휴 전에 6개월 저축이 한 1,400 정도였는데 이번에 최근 6개월을 보니까 4천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인지 제가 근데 이게 물론 짠테크를 안 하고 수익률을 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짠테크와 함께 제가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제가 수익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제 그전에는 뭐 포인트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꽁으로 생긴 거니까 수익으로 잡지 않았죠, 당연히. 그리고 마음껏 썼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전부 수익으로 잡으니까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그전에는 뭐 힘들다고 하지 않았던 이제 추가 수익을 벌 수 있는 일테크도 꾸준히 많이 했어요. 이제 편하게 놀고 있던 제 돈들도 같이 열심히 일을 하니 수입도 늘고 열심히 짠테크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휴 이후에 정말 많은 게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은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겼다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저희 머니트리 팀원들과 그리고 제휴 동문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때때로 채찍도 날려주니까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짠테크 해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의 피핀 목표를 이루는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가는 동료가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예전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린 유치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